법정에서 벌어진 강효민과 한성찬의 치열한 대결. 모두를 놀라게 한 최종 판결, 강효민은 법정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다. 한성찬, 그녀의 옛 연인이자 이번 소송의 상대 측 변호사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원고인 유명 가수 박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는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스타였지만 지금 효민에게는 그저 얄미운 적일 뿐이었다. 효민의 의뢰인, 신의 작곡가 김민서가 그의 노래를 표절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공방이 아니었다. 이는 효민의 경력과 자존심, 그리고 그녀의 정의감이 걸린 싸움이었다. 효민은 이 사건을 맡은 것이 실수였음을 깨달았다. 급하게 결정을 내린 탓에 그녀는 상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단독으로 이 복잡한 소송에 뛰어들었다. 준비 기간은 단 일주일. 그녀는 매일 밤을 새우며 자료를 뒤지고 증거를 모으고 변론을 준비했다. 그녀의 책상은 커피잔과 서류 더미로 뒤덮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자리 잡았다. 민서가 박지훈의 노래를 표절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었다. 하지만 효민은 그 주장을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녀의 의뢰인 민서는 조용하고 소심한 성격이었지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효민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다. 그 신뢰가 효민에게는 무거운 짐이었다. 첫 번째 청문회는 재앙이었다. 효민이 준비한 모든 논점은 허공을 맴돌았다. 그녀가 의지했던 핵심 증인, 민서의 동료 작곡가였던 이현우가 갑작스럽게 연락이 두절된 것이다. 그의 증언은 민서가 박지훈의 곡을 작곡하는데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결정적인 열쇠였다. 하지만 증인이 사라지자 효민의 변론은 힘을 잃었고 성찬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효민의 주장 하나하나를 날카롭게 반박하며 그녀를 궁지에 몰았다. 성찬의 미소는 점점 더 비열해졌고 박지훈은 법정 안에서 여유롭게 팔짱을 낀 채 효민을 비웃는 듯했다. 청문회가 끝난 후 효민은 법정을 나서며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지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절망 속에서 효민은 마지막 희망을 붙잡았다. 그녀는 과거 동료이자 지금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변호사 석훈에게 도움을 청했다. 석훈은 냉철한 판단력과 날카로운 직관으로 유명했다. 그는 효민의 무모한 결정을 부드럽게 나무라면서도 그녀의 열정을 이해하며 손을 내밀었다. 두 사람은 민서의 작업실로 향했다. 민서의 작업실은 작고 어수선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창작물이 가득했다. 석훈은 민서와의 대화에서 그녀가 박지훈의 곡 몇 개를 대작 작곡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민서는 박지훈의 협박과 압박에 못 이겨 그의 이름을 빌려 곡을 발표했지만 그 사실을 공개할 용기가 없었다. 석훈의 날카로운 질문과 효민의 끈질긴 설득 끝에 민서는 마침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초기 데모 파일과 이메일 기록을 꺼냈다. 그 안에는 박지훈이 민서에게 곡을 강제로 넘기라고 요구한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두 번째 청문회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효민은 법정에 들어서며 전과는 다른 자신감을 뿜어냈다. 그녀는 민서의 데모 파일과 이메일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박지훈이 민서의 창작물을 도용해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했음을 폭로했다. 성찬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효민의 증거를 반박하려 했지만 그녀가 제시한 디지털 파일의 타임스탬프와 메타데이터는 반박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 효민은 차분하면서도 날카롭게 변론을 이어갔다. 그녀는 박지훈이 자신의 인기를 이용해 민서 같은 신의 아티스트를 착취하고 그들의 재능을 가로챘다고 비판했다. 법정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고 방청객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오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박지훈은 저작권 침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그는 5년의 징역과 1천만 원의 배상금을 민서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법정을 나서는 박지훈의 얼굴은 창백했고 성찬은 더 이상 미소를 짓지 않았다. 효민은 민서와 포옹하며 승리의 기쁨을 나눴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석훈에 대한 고마움과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뒤섞여 있었다.
이번 사건은 그녀에게 무모함의 대가를 가르쳐줬지만 동시에 정의를 위해 싸울 때의 가치를 일깨워줬다. 법정 밖으로 나오며 효민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법정 밖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강효민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승리의 기쁨은 짜릿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박지훈의 창백한 얼굴과 한성찬의 굳은 표정은 그녀의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 있었다. 이 승리는 단순한 법적 승리가 아니었다. 이는 효민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정의를 위해 무모하게 달려든 결과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효민은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책상에 앉아 사건 파일을 다시 펼쳤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에는 분노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박지훈 같은 인물이 연예계에 하나뿐일 리 없었다. 그의 뒤에는 더 큰 세력, 더 교묘한 음모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민서의 승소는 단지 첫 번째 전투의 승리일 뿐이었다. 석훈의 도움으로 얻은 증거는 강력했지만 효민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표절 논란 이상의 무언가를 드러냈다고 직감했다. 박지훈이 민서를 협박한 배후에는 그의 소속사, 그리고 그 소속사를 둘러싼 거대한 연예계의 권력 구조가 있었다. 석훈은 효민의 집요함에 혀를 내둘렀다. 그는 그녀에게 잠시 쉬라고 조언했지만 효민은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민서의 작업실에서 발견한 이메일 기록을 다시 검토했다. 그 안에는 박지훈의 소속사 매니저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메시지는 민서뿐만 아니라 다른 신의 작곡가들에게도 비슷한 협박을 가했다는 암시를 담고 있었다. 효민의 직감은 점점 더 강해졌다. 박지훈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다. 그는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을 대변하는 꼭두각시였고 그의 소속사는 그를 앞세워 신인 아티스트들을 착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효민은 석훈을 다시 찾아갔다. 석훈은 한숨을 쉬며 그녀의 제안을 들었다. 그는 이 사건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효민의 눈빛은 이미 결심을 굳힌 사람의 것이었다. 두 사람은 박지훈의 소속사 스타엔터테인먼트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효민은 밤낮 없이 인터넷을 뒤지고 익명의 제보자들과 접촉하며 단서를 모았다. 그녀는 한성찬이 이 소속사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찬은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는 스타엔터테인먼트의 법적 보호막 역할을 하며 그들의 더러운 비밀을 덮어주는데 앞장서고 있었다. 효민의 옛 연인이라는 사실은 이제 그녀에게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며칠 뒤 효민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충격적인 자료를 받았다. 스타엔터테인먼트가 신인 아티스트들의 창작물을 강탈하고 그들의 저항을 묵살하기 위해 협박과 금전적 압박을 일삼았다는 내부 문서였다. 이 문서에는 박지훈뿐만 아니라 다른 유명 아티스트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효민은 이 자료를 손에 쥔 순간 자신이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이 문서를 공개하면 연예계 전체를 뒤흔들 스캔들이 될 터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어떤 위험에 처할지 알았다. 스타엔터테인먼트는 법적, 사회적 영향력을 총동원해 그녀를 짓밟으려 할 것이었다. 석훈은 효민에게 신중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효민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민서와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이 싸움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녀는 문서를 정리하고 언론과 접촉을 시작했다. 한편 성찬은 효민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그녀를 막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효민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 섞인 경고를 보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효민은 두려움 대신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성찬에게 단 한마디로 응수했다. 기다려. 효민은 언론의 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자들과 협력해 스타엔터테인먼트의 비리를 폭로하는 기사를 준비했다. 기사가 나가기 직전 그녀는 민서와 함께 마지막으로 만났다.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효민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이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효미는 민서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기사가 공개되면 연예계는 발칵 뒤집힐 것이고 효미는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게 될 터였다. 기사가 세상에 나오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스타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폭락했고 박지훈을 비롯한 소속 아티스트들은 대중의 비난을 받았다. 성차는 법적 대응을 준비했지만 효민이 모은 증거는 너무도 강력했다. 검찰은 스타엔터테인먼트의 경영진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효민은 새로운 소송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민서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을 대표해 싸우는 소송이었다. 법정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와 대중의 환호, 그리고 그녀를 노리는 보이지 않는 적들의 그림자였다. 효민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 길은 험난하고 그녀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정의를 위해, 그리고 그녀 자신의 믿음을 위해 효민은 계속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빛났다.